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27장. 27. 용틀이 많은 북두칠성진. 9월 14일 새벽 이연북은 13번째 집을 나와 새벽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컸지만 아주 무거워 보였다. 그의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젯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년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을 받으며 이 거리를 따라 걸을 때 뒤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나뭇잎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웠고 이러다가 언제 눈이 올지 모를 일이었다. 북극의 겨울은 유난히 빨랐다. 특히 이연북에게 있어서 겨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고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따라 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연북은 그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었고 눈을 크게 뜨고서야 알아보았다. 육소봉? 접니다. 육소봉은 늙은 나무 아래에 멈추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산보를 한다면 반드시 오래 살 거예요. 그는 웃었지만 웃는 얼굴이 명랑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연북이 물었다. 나온 지 오래되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1시간 정도 되었지요. 왜 들어오지 않았나요? 육소봉도 웃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무서웠어요. 이연북이 놀라서 그를 보았다. 무섭다고요? 당신도 무서워할 때가 있어? 나도 있지요. 항상 그래요. 뭐가 무섭나요? 그는 육소봉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했다. 구양정 보기가 두려웠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연북에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가 맞은 독은 그리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육소봉이 길게 한숨을 쉬고는 갑자기 물었다. 오늘은 당신 혼자인가요? 이연북이 고개를 끄덕였고 피곤한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할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당신은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이연북이 웃었다. 웃는 것이 역시 명랑하지는 않았다. 어제 일을 겪었으니 오늘은 조심해야지요. 이연북이 말없이 육소봉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말했다. 21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이곳을 돌아보았네. 1년 365일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나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었소. 이곳은 그의 관할이었다. 그는 이 오래되고 넓은 거리를 걸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만족과 자만이 가득 찼을 것이다. 마치 장군이 자기의 병사들을 사열시키듯이 황제가 자기의 국토를 순례하듯이 육소봉은 그런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나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당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은 예외로 했을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특히 오늘이니까 더욱 예외일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요? 이연북이 망설이며 눈으로는 길가 양쪽의 오래된 가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눈에는 비통함과 애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이라고요? 육소봉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왜 마지막이죠? 이연북은 이 말에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나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연북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을 묻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19명의 아이가 있어요. 제일 작은 아이가 이제 2살이에요. 이연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들 모두 다 나의 친자식들이죠. 모두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었지요. 육소봉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듣고 있었다. 나는 올해 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강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노인이지요. 육소봉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노인이 아니에요.
남자는 50이 넘어야 인생이 정말로 시작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연북도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요. 육소봉은 그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다. 당신이 이미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말인가요? 이연북이 고개를 떨구고는 침울하게 말했다. 나도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준 조건이 괜찮았어요. 어떤 조건이었나요? 그들은 나와 두동원의 노름빚을 인정했고 나를 위해 이 사건을 해결해 주기로 했고 게다가 나의 온 가족이 편안하게 강남까지 가도록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는 웃기 시작했다. 웃는 모습이 더없이 처량했다. 나는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항상 봄날이고 원앙이 날고 풀이 자라고 복숭아 버들이 푸르러서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자란다면 절대로 나 같은 구두쇠로는 자라지 않을 거예요. 육소봉이 그를 보고는 한숨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구두쇠이지요. 이연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이가 없으니 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한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알고 있어요. 이 결전에서 만약에 서문치설이 진다면 나는 즉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육소봉도 알고 있었다. 19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데리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었다. 이연북이 말했다. 어제 나는 엽고성을 보고는 내가 이길 기회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아니라 서문치설이지요. 그러나 그가 지고 나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이상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당신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애석해 했을 따름이지요. 애석하다고요? 뭐가 애석한가요? 육소봉은 이 말에 직접 대답할 수가 없어 되물었다. 당신은 이곳을 누구에게 넘겨주었소? 고청풍에게 주었소. 도사이지요. 육소봉이 놀라서 물었다. 도사라고요? 도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 그는 어떤 도사인가요?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교는 남북 양종이 있는데 남종의 종사는 용호산의 장진인이고 북종의 종사는 백운관주이지요. 그가 백운관주인가요? 이연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백운관은 성 밖에 있고 현재의 관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백운관의 당객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수중의 사람들이지요. 육소봉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가 표면상으로는 도사이지만 이곳 지방의 세력가로군요. 이연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겠어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 일을 다시 물을 수는 없나요? 이미 그에게 넘겨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은 모두 그에게 주었어요. 당신 네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나요?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나의 방회 민간 비밀 결사였어요. 당신이 방회 방주가 아니던가요? 이연북이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지금 방회 방주는 이미 그예요. 나는 이미 10년 전에 전임 방주에게서 받은 용기령부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넘겨주었어요. 증인들은 누가 데려왔나요? 그가 데려왔지요. 그러나 내가 항상 존경해왔던 강호의 선배들이었어요. 누군데요? 한 분은 목도인이고 한 분은 황산의 고송거사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노실화상이에요. 육소봉은 놀라 걸음을 멈추고 얼굴빛이 변했다. 내가 그들을 찾지 못한 것이 당연하군요. 내가 가고 나서 그들이 왔었군요. 이연북이 말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당신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증인이니 이 일을 물을 수는 없겠군요. 나는 원래 물을 생각이 없어요. 이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니까요. 그는 육소봉의 표정을 바라보며 또 말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육소봉은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일 뿐 아니라 미인들도 많아 당신이 그곳에 가면 좋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 달이 30일이어서 당신이 또 30명의 아내를 더 맞이한다면 당신 머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이연북도 웃으며 육소봉의 어깨를 쳤다. 안심해요. 그곳의 미인들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 남겨놓겠어요. 육소봉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나는 빨리 당신을 찾아가야겠군요. 당신 생각이 변하기 전에요. 그는 엽고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얘기하려다가 참았다. 이연북은 그의 친구이다. 친구가 가려고 하는데 왜 그를 웃으며 보내지 못하겠는가? 친구가 웃고 있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것이 육소봉의 원칙이었다. 지금 그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언제 가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아마 내일이 지나고겠지요. 이 오래되고 정겨운 성을 앞에 두고 이연북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의 빛이 나타났다. 내가 상관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결전의 결과는 알고 싶어요. 육소봉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연북의 지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신이 갈 때 나는 아마 당신을 전송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다시 온다면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나는 반드시 당신을 맞으러 갈 거예요. 그는 억지로 웃었다. 나는 늘 보내는 것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는 살고 죽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별은 심각하게 여겼다. 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연북도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지어 보였다. 내가 이번에 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거요. 그러나 당신이 강남에 온다면 나도 반드시 당신을 맞으러 갈 거요. 육소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목도인 그들은 고청풍과 같이 왔나요? 그렇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들이 어디로 간 것 같소? 백운관. 이연북이 말했다. 백운관의 음식과 술도 아주 유명하지요. 백운관은 마치 하얀 눈 사이에 있는 것 같았다. 금빛이 휘황찬란한 것이 장관이었다. 안개가 아직 걷히기 전이라 멀리서 보니 이곳은 정말 하얀 구름 사이에 있는 하늘의 궁궐 같았다. 동으로 만든 짐승 모양의 문고리가 있는 검은 큰 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새벽바람 사이로 조용히 경을 읊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도인이 아침 예불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웅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금 떨어진 낙엽이 정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육소봉이 정원으로 가로질러 향냄새가 진동하는 대웅전으로 갔다. 뒤쪽에 살인문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파란 옷을 입고 누런 관을 쓴 도인을 발견하였다. 오동나무 아래에 서서 차갑게 그를 보고 있었다. 오동나무가 있는 뒷뜰에도 가을빛이 더욱 깊어갔다. 육소봉이 물어보았다. 고청풍 지님께서 계신지요? 대답 없이 반짝이는 도인의 눈이 하얀 안개 속에서 보니 마치 칼날이 번쩍이는 듯한 서늘한 빛이었다. 바람이 한바탕 불고 육소봉은 그가 등에 검은 칼집에 긴 칼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신이 고진인이십니까? 도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고 얼굴에는 거의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육소봉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 노인은 귀머거리이군. 내가 잘못 물어보았어. 이 도인은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갑자기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잘못 물은 것이 아니라 장소를 잘못 찾아왔군요. 이곳이 백운관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나는 백운관에 와서는 안 되나요? 도인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당신은 올 수 없습니다.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도인이 차갑게 웃으며 갑자기 몸을 돌려서
오동나무의 껍질을 한 조각 베었다. 위에다가 작갈로 다음과 같이 8글자를 새기는 것이었다. 소봉비래, 사어수와 소봉이 와서 나무 아래 죽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군요. 도인이 차갑게 말했다. 봉처오동이니 이 오동나무가 바로 당신의 무덤이 되겠군요. 육소봉이 또 물었다. 어디서 나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에게 오래된 원한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한이 생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새로운 원한이나 오래된 원한도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요? 당신이 육소봉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유는 충분한 것 같군요. 충분하지요. 그는 손을 돌려 장검을 칼집에서 꺼냈다. 검을 받아라. 검광이 번쩍하면서 도인은 검에서 용이 소리 지르는 듯한 지탄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사방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6명의 도인들이 나타났다. 6명의 사람과 6자루의 검, 아주 잘 만들어진 푸른 칼날의 긴 칼이었다. 칼자루에 누런 술들이 갑자기 부는 바람처럼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도파북종의 비밀로 전해 내려오는 북두칠성진이었다. 오래된 나무 같은 검의 도인이 이 검진의 중요 관건이었다. 그의 검법은 정교하고 빨라. 엽고성이나 서문치설 같은 절세의 검객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여도 가볍고 예민한 검술은 강호의 인류 고수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북두칠성진은 꽉 짜여져서 빈틈이 없었다. 7자루의 검이 마치 70자루의 검과 같은 위력이 나타나서 육소봉조차도 공격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검광이 그물 같았고 그는 그물에 걸려서 날아오르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한 마리 큰 물고기 같았다. 검망이 갈수록 좁혀졌다. 육소봉이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검은 좋은 검이고 검법도 좋은데 아쉽게도 당신들이 잘못되었어요. 아무도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소? 라고 묻지 않았다. 만약에 누가 물었다 하여도 늦었을 것이다. 이 짧은 순간에 육소봉은 벌써 공격을 하여 그의 몸을 한 바퀴 돌려서 손으로 푸른 옷의 도인의 팔꿈치를 잡아버렸다. 곧 이어서 칼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7자루의 검들이 번쩍이며 서로 부딪히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이미 빠져나와 더 이상 그물에 갇힌 물고기가 아니었다. 이 짧은 순간에 갑자기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한 줄기 차가운 빛이 날아왔다. 이 검의 속도와 위력은 황관도인들보다 한 수 위였다. 방금 검진을 탈출한 육소봉의 몸에 검광이 그의 목 앞까지 다가왔다. 차가운 검기가 그의 피부 모공을 통해 느껴졌다. 육소봉은 오히려 웃으면서 2손가락으로 검을 잡아버렸다. 상대방이 그의 웃음소리를 듣기도 전에 칼끝이 그에게 잡혀버린 것이다. 그의 솜씨는 이렇게 소리보다도 빨랐다. 검기가 사라지고 육소봉은 2손가락으로 칼끝을 잡고 있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앞사람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얀 중년의 사람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세상에 이렇게 빠른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이 사람도 눈앞에 펼쳐진 일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검법이 엽고성이나 서문치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참 아래이기는 하지만 방금 전의 공격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에서야 그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때 오동나무 뒤 처마 밑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엽고성의 천회비성과 육소봉의 영서일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무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 믿겠는가? 또 한 사람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탐복스러울 따름입니다. 화려한 장식의 옷을 입은 중년 사나이가 갑자기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육소봉은 과연 육소봉이야.
큰 소리로 웃던 사람은 목도인이었고 미소를 지으며 탄식한 사람은 바로 백운관주 고청풍이었다. 얼굴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고청풍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멋스러운 사람으로 미소는 그를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는 말했다. 육공자도 이미 아셨겠지만 이것은 단지. 육소봉이 그를 대신해서 말했다. 단지 농담이었겠지요. 고청풍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웃기려고 하거든요. 고청풍의 눈에 미안한 빛이 나타나면서 말했다. 이 농담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리 좋지도 않지만 그리 나쁘지도 않아요. 육소봉이 말했다. 적어도 매번 나를 놀리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의 운수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요?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나의 운수가 좋지 않다면 이 농담들은 농담이 아니겠지요. 그는 칼끝이 그의 손가락에 상처라도 입힐까 두려운 듯이 손에 쥐고 있던 칼끝을 가볍게 놓고는 말했다. 어떤 사람의 목에 큰 구멍이 생긴다면 절대로 그것을 농담이라고 생각지는 못할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나이는 아주 미안한 듯이 웃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들 모두가 세상에서 누구도 육소봉의 목을 찌를 수 없다고 장담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나는 육소봉이 그의 말을 끊어서 그를 대신해서 말했다. 당신은 시험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나요? 화려한 옷의 중년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또 당신이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장담했어요. 육소봉도 웃었다. 내가 화를 내려고 해도 어찌 감히 호위 고수 앞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나요?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기신검의 은선 은나리를 제외하고 누가 이런 옥녀천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목도인이 크게 웃었다. 내가 이 사람은 손가락뿐만 아니라 안목도 항상 좋다고 말한 적이 있지. 강호에서는 황공대 내에 4명의 고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4명을 정말로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신의 안목도 과연 틀림이 없군요. 은선이 크게 웃으며 육소봉의 어깨를 쳤다. 나는 10년 동안 강호를 떠나 있어서 당신이 나를 알아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옥녀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지요. 게다가 이렇게 신의 경지에까지 도달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 그가 생각하기에 황실의 고수들은 모두가 거만할 줄 알았다. 그 사람은 아주 온화하고 웃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육소봉도 그를 유쾌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은선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가 육소봉의 손을 움켜쥐고는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정말입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선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나의 옥녀천사가 엽고성의 천회비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육소봉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한 말이 사람을 유쾌하게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정말 듣고 싶습니까? 나는 당신이 그의 천회비선과 한번 겨루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당신만이 우리들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자격이 있지요. 육소봉이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내가 그의 공격을 받을 때 뒤에는 담이어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격을 받을 때는 뒤에 7자루의 검이 있었지요. 은선의 눈빛이 침울해지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보다는 아래라는 말이군요.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그보다 한 수 위는 아닙니다. 은선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지금 나는 당신의 영서일지를 보았는데 그의 천회비선은. 고청풍이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다. 천회비선을 당신은 빠른 시일 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은선이 물었다. 내가 정말 보게 될까요? 고청풍이 말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은선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내일이 바로 달이 둥그러지는 저녁이었다. 고청풍이 말했다. 자금의 봉우리가 바로 자금의 봉우리이지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하여도 당신은 반드시 볼 수가 있지요. 은선은 칼을 움켜쥐고는 중얼거렸다. 자금의 봉우리라 그런 곳을 택하다니 대단한 용기야. 고청풍이 말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무공이 아니면 어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은선이 가만히 있다가 물었다. 당신은 이 일을 나에게 알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고청풍이 물었다. 왜요? 은선이 말했다. 내가 대내의 호위대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외부인의 침입을 그냥 놓아둘 수 있겠소. 당신은 한 번의 예외를 가져야 할 겁니다. 왜 그래야 하지요? 왜냐하면 당신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천회비선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은선이 다시 한숨을 쉬고는 쓰게 웃었다. 당신의 가장 큰 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소봉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말로 너무 많아요. 고청풍이 물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일을 아는지 모를 텐데요? 이것은 원래가 비밀이었지요. 고청풍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경성에서 비밀은 없어요. 어떤 것도 비밀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올 것도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이연북의 친구이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는 일찍 두동원의 손에 죽었을 거예요. 목도인이 갑자기 말했다. 우리들은 원래 당신을 찾으러 갔어야 하는데 그들의 증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노실화상은요? 목도인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억지로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고청풍이 말했다. 아쉽게도 내가 너무 늦게 왔어요. 13번째 부인이 당신을 위해 직접 만든 양고기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육소봉이 물었다. 출가한 사람도 양고기를 먹나요? 고청풍이 웃으며 말했다. 양고기를 먹지 않는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195만 양을 써가며 이연북의 노름빚을 갚을 수 있나요? 육소봉이 그를 노려보고 말했다. 당신은 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요? 고청풍이 조용히 말했다. 만약 지기만 하고 이기는 것이 없는 도박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당신이 만약 사버렸다면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할까요? 육소봉이 웃었다. 보아하니 당신도 나처럼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군요. 고청풍이 말했다.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신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지는 않겠어요. 고청풍이 웃으며 말했다. 출가한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허튼 소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지요. 은선이 갑자기 육소봉의 어깨를 치면서 웃었다. 사실 당신도 그에게 배워야 할 거예요. 그의 날카로운 설법을 들으면 단 2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하면 뒤틀리고 방귀가 나와요. 은선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입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거짓말입니다. 선방 안에는 사람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모두들 공손하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착한 아이들 같았다. 그들은 어린이도 아니었고 단정하지도 않았다. 육소봉이 그들을 보니 모두들 한 번씩 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연북을 따라 1시간씩 걷던 김도가 차가운 강물에 던져지고 나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들은 걸을 필요가 없어졌다. 오늘은 당신 혼자입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육소봉이 그들을 바라보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앉아 있는 것이 걷는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그러나 배가 너무 빨리 나오죠. 배가 너무 커지면 복이 없답니다. 모두들 고개를 떨구었는데 한 사람의 고개가 더욱 수그러들었다. 가나조 조정하였다. 그를 보니 육소봉은 갑자기 그 백마가 생각났다. 말등에 눕혀져 있던 죽은 사람과 혈기가 넘치는 어민영도 생각났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나요? 말은 어디서 왔나요? 하고 육소봉이 물으려고 하다가 묻지 못했다. 지금은 시간도 적절하지 못했고 장소도 적합하지 못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못 본 척했겠지만 육소봉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고청풍이 술상을 버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육소봉이 앞으로 나가서는 가나조의 옷을 잡고는 날카롭게 물었다. 오늘 당신을 찾아내려고 했지요. 당신은 여기로 도망칠 생각을 했군요. 모두들 얼굴색이 변하였다. 누구도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몰랐다. 얼굴빛이 가장 질린 사람은 당연히 가나조였다. 그 자신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고청풍이 와서 말렸고 목도인이 와서 말렸다. 육소봉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면서 차갑게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을 찾아서 처리해야 할 빚이 있어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술을 마시도록 하겠어요. 만약 나를 막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었다. 누구도 가나조를 위해 육소봉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나조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갔다. 백운관을 나가 숲으로 들어갔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오늘도 좋은 날씨였다. 숲은 여전히 음산하기는 했지만 태양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와 가나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거의 하얗게 질려서는 겨우 입을 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나와 육대엽이 무슨 갚아야 할 빚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소봉이 갑자기 손을 놓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빚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가나조가 멍해졌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도는 듯 했다. 그럼 농담한 것입니까? 육소봉이 말했다. 이런 농담은 좋지가 않아요. 조금 전 그들과 한 농담보다 더 안 좋은 것이지요. 가나조가 안심하며 웃었다. 농담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농담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요. 육소봉이 갑자기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말했다. 때로는 농담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가나조는 얼굴에 땀을 닦으며 물었다. 내가 육대엽 대신 나가서 소식을 듣고 오면 변하지 않나요? 육소봉이 웃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육소봉 전기, 고룡 원저, 제28장. 28. 7대 건파와 비단띠. 9월 14일 오전. 태양이 자금성의 서북쪽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이곳은 어둡고 음산한 것이. 이곳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장엄하고 화려한 자금성 안에 이렇게 음산하고 어두운 곳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육소봉도 생각지 못했다. 장엄하고 화려한 성벽 아래에 나무와 흙더미로 지어진 작은 집이 있는데 검소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궁색해 보였다. 길도 좁았고 양쪽에 있는 기름에 검게 그을린 작은 간판들에는 지저분한 닭장 같은 작은 찻집이 있었다. 어지러운 잡화점도 가득 널려 있었다. 바람 속에는 연기 냄새와 술 냄새와 고기와 두부 냄새가 섞여 악취를 더했다. 거기다 갖가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도 있었는데 여인의 머리에 바르는 기름 냄새도 있었고 뼈를 태우는 냄새와 고기 냄새도 섞여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로 변했다. 육소봉은 꿈에도 이런 냄새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자금성 안에 이런 곳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자금성에 들어왔고
가나조의 태감 친구를 찾아 그들은 들어온 것이었다. 가나조는 정말로 교류가 넓은 사람이었다. 각양각색의 친구들이 있었다. 자금성한 서북쪽 구석에는 이상한 곳이 있는데 6대엽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 거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보통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지요. 왜 그런가요? 그곳은 태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황실에서 태감들은 한 번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쉬는 시간은 모두 여기서 보내지요. 그래서 그곳은 온갖 나쁜 물건들이 다 있어요. 당신은 거기에 가볼 수 있나요? 나는 거기에 안복 태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왜 거기에 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그 하얀 말이 그 근처에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왜 빨리 안복을 찾으러 가지 않나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세요. 태감들은 모두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몸에서 말 못할 악취가 납니다. 왜 악취가 나나요? 왜냐하면 그들 몸에는 있어야 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아주 많지요. 게다가 목욕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그들은 몇 달에 한 번 목욕을 하는데 나에게 그것을 참으라는 말인가요? 그들은 모두가 기괴한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을 깔봐요. 그곳 사람들이 만약 육대엽에게 무례하게 굴더라도 육대엽께서 참으시라는 겁니다. 육소봉이 웃었다. 안심하세요. 서문치설의 소재만 찾을 수 있다면 그 태감들이 머리에 올라탄다고 하여도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는 이 일이 우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흥미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웃을 수 없었다. 갑자기 이 일은 우습지도 않고 단순한 흥미거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환자라고 부르는 태감들은 그의 머리에 올라타지도 않았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친숙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낄낄거리며 그의 수염을 만지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육소봉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땀을 흘렸다. 누구도 태감이 건드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분은 어떠한 것인지 절대로 생각지 못할 그런 기분이었다. 태감이 만진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육소봉은 거의 참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씁쓸하고도 고통스러워서 거의 토할 것 같았다. 그가 아직 토하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저번에 그가 열흘 동안 땅을 파고 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그는 그때의 자기와 이곳의 태감들을 비교한다면 그가 거의 향기가 날 정도라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의 수염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곳도 만지려고 하였다. 육소봉의 표정을 보고 가나조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가 웃지 않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찻집 안의 이상한 냄새는 밖에서보다 더 심했다. 점원은 음산하고 기괴한 사람이었다. 육소봉을 보고는 낄낄거리며 웃고 소환자를 향해 눈짓을 하고는 했다. 육소봉도 이 사람은 견딜만 했다. 그는 이 찻집 안에서 소환자들이 그에게 차를 마시라고 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감들과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게다가 찻잎은 정말로 3번 찐 향기로운 것이었다. 이 찻잎은 내가 특별히 궁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밖에서는 절대로 마실 수 없는 것이지요. 육소봉도 인정을 하였다. 나도 정말 이렇게 좋은 차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만 좋으면 언제라도 와서 마셔요. 소환자가 눈을 흘기면서 웃었다. 아마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한번 보니 당신은 우리들과 친구가 될 만해요. 나는 다음에 자주 올 거예요. 육소봉은 갑자기 자기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빨리 끝맺어 버렸다. 다행히 이때 밖에서 노태감이 걸어 들어왔다. 소환자가 그의 손을 놓고는 그를 불렀다. 태감이 걸어오는 모습이 이상했다. 2다리가 풀린 것 같았다. 이 태감의 걷는 모습은 더 이상했다. 옷은 다른 태감들보다 더 잘 입었고 말을 할 때에는 입을 가리고 말을 하였다.
그를 보고 육소봉은 늙은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 이분이 우리들의 총관이지요. 소환자가 갑자기 돌아와서 말했다. 왕총관이 왔으니 마유가의 도박이 시작되겠군. 당신도 같이 놀아보겠어요? 육소봉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억지로 웃었다. 나는 당신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소환자는 또 그의 손을 잡으려 하였다. 어떤 일이든지 당신이 말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어요.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최근에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소환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나의 아이들과 부인에게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는 가려고 하다가는 또 육소봉의 손을 어루만졌다. 가나조는 고개를 떨구고 웃음을 참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육소봉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중얼거리며 물었다. 태감이 어떻게 아이와 부인이 있나요? 당연히 거짓말이지요. 가나조가 말했다. 그러나 태감들에게 부인은 아주 많아요. 뭐라고요? 궁 안에서 태감과 궁녀들은 일이 없어 아주 한가하지요. 한 명씩 짝을 지어서 대식이라고 부르지요. 때로 비교적 능력이 있는 태감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써서 아가씨들을 사서는 부인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육소봉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태감의 부인 노릇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겠어요. 가나조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정말 참기가 힘들지요. 사실 태감 중에 어디 가련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들은 잘 지내는 것일까? 육소봉은 속이 아주 불편해서 즉시 화제를 바꾸었다. 서문치설이 어떻게 여기에 숨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조가 말했다. 아마 그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리라 여겨서 여기에 숨었겠지요.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내가 와서 보니 나더러 여기서 하룻밤만 자라고 한다면 나도 병이 날 것 같은데 하물며 서문치설이? 그는 어느 면으로나 서문치설보다 원만한 편이었다. 가나조가 말했다. 그 하얀 말이 이 근처에서 나갔을 따름이지요. 육소봉이 침울하게 말했다. 장영풍도 여기서 죽었겠군요. 그는 밖에 좁은 집들과 길을 보았다. 이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나니 시체를 숨길 만한 곳도 없었겠지요. 가나조가 말했다. 그래서 시체를 말에 눕혀 내보냈군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서문치설이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장영풍은 누구의 손에 죽은 것일까요? 누가 또 그렇게 빠른 검을 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가나조는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한참이 지나서 소환자가 돌아왔다. 과연 필요한 정보를 알아온 모양이다. 그저께 저녁에 마유가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주 생기왕성한 녀석이었대요. 육소봉의 표정이 펴지면서 물었다. 그의 성이 혹시 장이 아니었나요? 소환자가 말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육소봉이 또 물었다. 지금은 어디에 있대요? 그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상관을 하나요? 소환자가 웃으며 말했다. 마유가는 음탕한 노인이고 그 청년은 젊고 건장했는데 마유가가 숨겼을지도 모르지요. 그는 실눈을 뜨고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마치 육소봉을 숨기면 아주 재미있겠다는 듯이.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유가의 노름판이 어디인가요? 육소봉이 갑자기 일어나서 물었다. 손이 근질거려서 가서 놀아야겠어요. 좋아요, 내가 데리고 가지요. 소환자가 또 그의 손을 잡고는 웃으며 말했다. 판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만 하세요. 얼마든지 내가 빌려줄 테니까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급하게 빌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건은 이 사람의 손을 묶을 수 있는 수갑이었다. 마유가의 성은 마가 아니었고 태감도 아니었다. 마유가는 체구가 크고 근육이 울퉁불퉁하며 가슴에는 털이 나 있는 곰보였다.
얼굴에는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조각의 미소도 없었다. 그는 태감들 사이에서 마치 닭무리 중에 한 마리 공작이라도 되는 듯이 위풍당당하고 의기양양했다. 이때 태감들은 여자들이 자기의 남자를 볼 때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탐복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육소봉은 그들이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음란해 보이기도 했다. 불쌍한 사람은 나쁜 구석이 있기 마련인가. 방 안은 마치 동굴 같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탁자에 둘러앉아 노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열의 9은 태감이었다. 한쪽에서는 주사위를 던지고 한쪽에서는 귀를 후비고 있었다. 발을 잡더니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발을 만지고 이것을 만지다가 저것을 만지다가 하고 있었다. 먼저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유가였다. 의기양양하게 허리를 펴고는 곰보 자국마다 붉게 빛을 내고 있었다. 가나조는 들어가지 않고 문에 다다르자 사라져버렸다.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소. 그는 아주 빨리 떠났다. 육소봉은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모른 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소환자는 여전히 그의 앞에서 길을 열고 있었다. 비켜라. 내가 멋있는 분을 데리고 한바탕 놀아보려고 하느니라. 육소봉을 보고 마유가의 눈은 동그래졌다. 마치 한 마리의 공작이 자기의 동굴에서 또 한 마리의 공작을 본 것처럼 저기를 가득 품고 있었다. 그는 눈을 치켜뜨고 아래 위로 육소봉을 몇 번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뭐하러 왔어? 크게 놀 거야, 작게 놀 거야? 정말로 해볼 거야? 이거 가짜 아니야? 태감들이 모두 웃었다. 웃는 목소리가 정말로 닭대 같아 육소봉은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소환자가 말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크게 할 거야. 클수록 더 좋아. 크게 할 거라고. 마유가가 육소봉을 쳐다보며 말했다. 가지고 있는 미천이 얼마나 되나요? 육소봉이 말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마유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그러는 거야? 한번 내놓아 보시지. 육소봉이 웃었다. 아주 화가 났을 때 그는 그렇게 웃었다. 이거면 충분한가요? 그는 손으로 품 안에서 구겨진 음표 하나를 꺼내어서 탁자 위에 펼쳐 놓았다. 모두들 웃었다. 이 음표가 언뜻 보기에는 휴지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태감이 손으로 들어서 보고는 눈을 크게 뜨고 빛을 내고는 말했다. 1만 양. 이 휴지 같은 음표는 1만 양짜리였고 동사패로 사대항에서 끊어준 것으로 보증은 확실한 것이었다. 소환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음표를 보고 마유가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져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큰 음표를 어떻게 거스르지요? 거스를 필요 없어요. 육소봉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에 하나씩 걸 거예요. 한 번에 10,000양씩 건다고요? 마유가의 얼굴에서 땀이 났다. 곰보 자국마다에서도 땀이 흘렀다. 육소봉이 말했다. 하나씩 걸어요. 마유가는 멍하니 자기 앞에 수십 냥의 동전을 보고는 중얼거렸다. 우리들은 여기서 그렇게 큰 돈을 걸지 못합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당신 돈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아요. 만약에 당신이 지면 내가 2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당신이 지면요? 내가 지면 10,000양은 당신 것이지요. 마유가의 눈이 다시 반짝이며 또 물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2가지를 물을 건가요? 육소봉이 그를 바라보고는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당신이 그저께 저녁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장영풍인가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었나요? 마유가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였다. 태감들의 얼굴색도 마찬가지였다. 돌연히 문 밖에서 쌀쌀맞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녀석은 노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왔군. 나에게 넘겨요. 이 사람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기운이 넘쳤다. 바로 할머니 같은 왕총관이었다. 때려. 이 녀석을 때려 죽여. 마유가가 먼저 앞으로 덤벼들었고 태감들이 모두 달려들었다.
잡으려고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였다. 육소봉은 공격할 수 없었다.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인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났다. 짐승을 잡으려면 우선 우두머리를 잡아라. 마유가를 제압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멈출 것이다. 마유가에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북파의 발차기와 손공격이었는데 훈련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기도 했다. 공격이 아주 매서웠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만난 사람은 육소봉이었다. 육소봉은 왼손을 가볍게 내밀어 그의 팔을 잡아버렸다. 오른손으로 가볍게 그의 가슴을 쳤다. 그는 100여 근이 넘는 사람을 내동댕이 쳐버렸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사람들 위로 떨어졌는데 일어났을 때는 얼굴에 피가 나고 입가에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육소봉은 멍해졌다. 방금 그가 한 공격은 그리 힘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마유가는 꺽꺽 소리를 내면서 눈동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육소봉은 불현듯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왼쪽 옆구리 아래에 칼을 맞은 것이었다. 칼끝이 그의 갈비뼈를 꿰뚫은 것이다. 누가 이 칼을 던졌는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너무 많고 너무 혼란해서 육소봉조차도 누가 살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유일한 증거는 이 칼이었다. 그는 달려가서 칼을 뽑아들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마유가는 넘어지고 나서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태감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갔다. 이리 와봐요.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와서 살인자를 잡아요. 육소봉은 그들에게 잡힐 리가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태감들이라면 그도 생각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소봉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휘둘러 땅을 박차고 펑 하는 소리를 내며 지붕에 큰 구멍을 뚫어버렸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사방에는 쫓아오는 사람, 칼을 들고 있는 사람,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육소봉의 유일한 퇴로는 담을 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금성의 성벽은 적어도 10여 장이나 되어서 사람이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옛날에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초류향이 부활한다 하여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다행히 육소봉에게는 칼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사장의 높이로 뛰어올라서 칼끝을 성벽에 꽂았다. 그는 성벽에 붙어서는 다시 칼을 뽑았다. 도마뱀처럼 기어올라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다리를 모아서 공중제비를 돌았다. 세용교 번운이 가볍게 담장 꼭대기에 떨어졌다. 갑자기 성벽 위에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서 도망가려고 하나요? 당신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람은 볼 수 없었다. 공격을 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발끝으로 뛰어서 다시 공중제비를 돌고 나서야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금성의 벽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더럽고 낡은 푸른 가사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다 떨어진 집신을 신었으며 머리는 빛이 번쩍였다. 중이었다. 노실화상. 육소봉이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성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노실화상이 크게 웃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중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이지요. 그는 두 손가락으로 이를 잡으며 웃었다.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당신보다는 못하지만 세상의 이는 절대로 한 마리라도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손끝에 힘을 주어서 이를 눌러 죽였다.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덕을 쌓지는 못할 망정 수도하는 사람으로서 왜 살생을 합니까? 노실화상이 말했다. 화상이 이를 죽이지 않으면 이가 화상을 먹어버릴 지경이요. 스님 중에는 자신의 몸을 매에게 시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게 시주하는 것이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중에 피가 많지 않아서 이에게 시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깨서는 안 되지요? 노실화상은 입을 열지 않았다. 육소봉이 말했다. 중이 살생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지요. 노실화상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왜 말이 없나요?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중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적게 하지요. 육소봉의 눈이 칼끝처럼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중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적어도 불쌍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오? 노실화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돌아다녔고 중은 여기서 한가하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중이 너무 한가롭지 않아 큰일이라고 하던걸요.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말한 것이에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틀 전에는 장가구에 있었어요. 어제 경성에 도착해서는 급히 엽고성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 급히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되었고 지금은 자금성에 올라와 있으니 이런 중이 한가한 것인가요? 노실화상이 웃으면서 말했다. 중이 이렇게 한가롭지 않으면 적어도 걱정은 없겠지요. 걱정이 없더라도 남몰래 숨어서 못된 짓을 꾸미는 것 같은데요. 중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몰래 숨어서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여기에 왔나요? 왜냐하면 중은 살아있는 사람은 태우지 않고 죽은 사람만 태우는 하얀 말 한 마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중은 소식만 잘 전하는 줄 알았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기도 좋아하는군요. 이 일은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중에게 자식은 없지만 생질은 있기 때문이지요. 장영풍이 중에 생질인 줄은 몰랐는데요. 노실화상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지금 중에게는 생질도 없어졌어요. 육소봉은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상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그는 많은 이상한 일을 겪었고 그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엽고성, 공손대낭, 손노인, 구양정, 이연북, 장영풍, 이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육소봉은 그들 모두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엽고성, 구양정, 손노인을 죽이려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장영풍은 정말로 여기에서 죽었어요. 노실화상이 말했다. 당신이 조사해 보았나요?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의 죽음에는 여기에서 마유가라고 불리는 사람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누가 그를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의 죽음과 왕총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요. 왕총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할머니 같은 늙은 태감이에요. 그들이 왜 장영풍을 죽이려 했을까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들이 장영풍을 죽였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그를 죽였나요? 누가 그를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서문치설은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는 서문치설이 절대로 여기에 없고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겉으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서문치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장영풍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았다. 서문치설 외에 그렇게 날카롭고 그렇게 빠른 검을 쓸 사람도 없었다. 노실화상이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물었다. 당신이 말을 하는 동안 중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육소봉은 잘 몰랐다. 무슨 일인가요? 여기 있는 중은 흐리멍텅한 중일 뿐 아니라 육소봉도 마찬가지로 흐리멍텅한 육소봉이에요. 육소봉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고 햇빛이 노실화상의 벗겨진 머리를 비추고 있었다.
육소봉이 그를 한참 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이틀 동안 중과 도사만을 만난 셈이군요. 당신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군요.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도사와 중을 만나지요. 스스로도 모르나요? 육소봉이 냉소를 지었다. 나는 내가 이 일에 상관을 했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과 도사는 모두 출가한 사람들이고 출가한 사람들은 일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이 일에 관련된 사람 중에는 출가한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요. 노실화상, 목도인, 고청풍, 그리고 작은 절의 승통 모두가 이 일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출가한 사람들은 모두 하얀 버선을 신고 있지요. 육소봉이 또 말했다. 청이루가 있고 붉은 신발이 있고 하얀 버선도 있을 수 있어요. 노실화상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또 웃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흐리멍텅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도 아주 풍부하군요.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나는 출가한 사람들이 관계가 있고 몰래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중은 출가한 사람이고 당신은 중이지요. 노실화상이 갑자기 맨발을 들더니 웃으며 말했다. 애석하게도 이중은 하얀 버선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색 버선을 신고 있어요. 고기색도 하얀색이지요. 중의 고기는 하얗지 않지요. 육소봉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갈 준비를 하였다. 그가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는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동쪽으로 가려 하자 동쪽 성벽에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였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자 남쪽 성벽에도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뛰어내리려고 하면 성벽 안은 태감들의 소굴이고 성벽 밖에는 화살과 칼과 도끼를 든 사람들이 있었다.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이 자금성은 중과 잡담을 나눌 만한 곳이 아니군요. 성벽은 넓었지만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걸을 수는 없었다. 동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마르고 성격도 고상한 것 같았고 한 사람의 얼굴색은 창백했고 냉소를 띤 얼굴이었다. 남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눈이 매섭고 코가 매부리코였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은선이었다. 이 네 사람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태도도 우아하고 혈기도 대단한 것 같았다. 육소봉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4명의 고수가 모두 왔군요. 중이 말한 것은 어찌 되는 것인가요? 노실화상이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살인범은 아니지요. 그는 크게 웃고 펄쩍 뛰며 큰 소리로 물었다. 누가 소상검객의 위자운 위나리이신가요? 얼굴이 마른 사람이 말했다. 바로 접니다. 누가 대막신흥 도방 둘째 나으리이신가요? 눈빛이 매와 같은 중년의 사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접니다. 은선이 말했다. 위어른 옆이 바로 적성수 정호이고 나는 은선이지요. 대사님 안녕하시죠. 노실화상이 말했다. 나는 대사가 아니고 중일 뿐이에요. 멍청한 중이지요. 그는 육소봉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그리 멍청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찾아야 될 사람은 그이지 절대로 중이 아닐 테지요. 정우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손에 있는 칼은 가짜가 아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도방이 말했다. 당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은선이 말했다. 그가 아니라고 말했으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위자운도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군요. 정우가 입을 다물었다. 위자운이 조용히 말했다. 은선이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살인자는 반드시 그가 아니지요. 도방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어버렸다.
위자운이 계속 말했다. 게다가 마유카 같은 사람은 죽어야 마땅했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육대엽은 우리들이 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무단으로 성을 침입한 죄를 봐줘야 할 거예요. 내일 또 한 차례 무단 침입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자운이 말했다. 백운성주와 서문치설은 뛰어난 천하제일의 검객이지요. 내일 밤 그들의 결투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진동시켜 뛰어난 업적이 되기에 충분할 거예요. 은선이 말했다.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결전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위자운이 말했다. 우리들이 황실에 있는 몸이기는 하지만 역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들도 역시 당대명 검객인 두 사람의 풍채를 보고 싶어요. 그들의 천하제일의 검법은 더욱 보고 싶고요. 은선이 말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일을 이미 알고서 수비를 더욱 강화하고 매복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요. 위자운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좋은 것을 못 쓰게 하는 듯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하의 영웅에게 죄를 씌우지 않기로 했지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호 출신이면 근본을 잊지 못하지요. 이 점을 육대엽도 잘 알겠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잘 알지요. 그의 태도는 엄숙하게 변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소상 검객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위자운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놀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자금성은 쉽게 강호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 점도 잘 알고 있어요. 위자운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육대엽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호도 냉소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육대엽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자금성을 드나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육소봉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 아래에서는 칼과 도끼가 빛을 내고 있고 화살은 활에 채워져 있으며 성 위에 네 사람은 10년 전에 강호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라 동시에 공격을 한다면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위자운이 말했다. 내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많아야 8명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육소봉은 그들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왕궁의 병력으로 8명 정도만 온다면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이 능히 막을 수 있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육소봉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 그 일을 나에게 부탁하나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더욱 모르지 않습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은 육대엽께서 일의 주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소봉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위자운은 그가 물어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설명을 해주었다. 백운성주와 서문치설을 제외한 나머지 6사람을 우리들은 육대엽이 선택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당신의 말뜻은 내일 저녁에 내가 지정하는 6사람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자운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육소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갑자기 이 소상 검객은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각도 깊은 한 마리의 늙은 여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는 사람을 그가 선택해서 만일의 일이 생기면 육소봉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자운이 말했다. 여기에 6개의 비단띠가 있어요. 육대엽은 올만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어서 그들의 몸에 지니도록 하세요. 은선이 말했다. 이것은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것으로 왕궁 보물이지요. 달빛 아래에서 빛을 발하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위자운이 말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시켜 각지 무림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은 이 일을 알고 있지요. 정우가 차갑게 말했다. 몸에 이 비단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에 한 발이라도 침입하려 한다면 죽게 될 것이요.
위자우는 비단띠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했다. 이것을 육대엽께서 받아주시지요. 육소봉은 찬란하게 빛나는 비단띠를 보며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그는 이 비단띠를 받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위자운도 당연히 그의 뜻을 알아채고는 조용히 말했다. 육대엽이 이 일을 승낙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감히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육소봉이 물었다. 단지 어떻다는 것입니까? 위자운이 대답했다. 단지 우리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 왕궁의 안전을 위해 성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백운성주와 서문치설에게 장소를 바꾸라고 해야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나에게 지워서 다른 사람들이 원한을 품으면 나에게만 분풀이를 하게 하려는 거군요. 위자운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육대엽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지요.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었다. 보아하니 내가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위자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육소봉은 또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왜 이런 곤란한 일을 내가 맡아야 하나요? 노실화상이 웃으며 말했다. 육소봉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면 이유는 충분했다. 육소봉은 비단띠를 어깨에 걸치고는 터벅터벅 성을 내려왔다. 성 아래에 도끼와 칼과 화살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들은 나타날 때처럼 사라지는 것도 신속하고 깨끗했다. 성을 경비하는 군사들이니 당연히 경험도 풍부했다. 그들의 무공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활은 강하고 칼은 빠르고 도끼는 날카로울 것이다. 게다가 병법을 연구하는 부서가 있으니 어떤 무림의 고수를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왕궁 경비는 위자운들을 제외하더라도 반드시 많은 고수들이 있을 것이었다. 당신이 선택한 6명을 제외하고 누구라도 성에 침입하려 하면 죽음을 당한다. 육소봉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믿나요? 노실화상은 그의 앞을 걸어가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이 만약에 비단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일 저녁에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노실화상이 웃으며 말했다. 중은 용기는 없지만 중에게는 띠가 있지요. 육소봉이 물었다. 당신에게 띠가 있다고요? 어디에요? 당신의 몸에. 육소봉이 물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띠를 주어야 하나요? 왜냐하면 나는 멍청한 중이기 때문이지요. 육소봉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유면 충분한 것 같군요. 충분하지요. 육소봉이 띠를 내려서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옷을 바꿔야겠어요. 왜요? 이 띠는 당신의 옷 색깔과 어울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중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지요. 게다가 이 띠는 색깔이 변하잖아요. 육소봉이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 있는데 옷은 바꿀 수 있지만 끈은 바꾸어서 얻을 수 없어요. 노실화상이 웃으며 말했다. 복숭아를 던져주면 옥으로 갚는다고 당신이 중에게 띠를 주면 중도 당신에게 뭔가를 줄 거예요. 어떤 물건인가요? 말 한마디이지요. 듣고 있어요. 노실화상이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얼굴빛이 흑빛 같아요. 한숨 잘 만한 곳을 찾아서 내일 저녁까지 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다는 건가요? 노실화상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죽은 사람의 몸에 5개의 띠가 있으면 자금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위협하는 건가요? 경고하는 건가요? 바보 같은 말일 뿐이에요. 중이 하는 말은 모두가 바보 같지요. 노실화상이 먼저 걸어갔다. 육소봉은 그가 걸어가는 자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마치 태감들의 걸음걸이 같았다. 중이나 태감이나 다를 바가 없군. 그러나 중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몰래 더듬을 수는 있지 않은가. 황관도 부인이 있을 수 있는데 중이 왜 아름다운 아가씨를 취할 수 없는 것일까? 육소봉은 숨은 내쉬고 더 이상 이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생각해야 할 일이 많았다. 목도인, 고청풍, 고송거사, 이연북, 화만룩, 어민영, 당시 형제, 밀종의 라마, 성모지수봉의 신비한 검객, 그리고 7대 검파의 고수가 있었다. 이들 모두는 당연히 내일의 결전을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 5개의 띠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아무리 좋은 묘책이 떠오른다 하여도 공평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육소봉은 한숨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 분명하니 내일 저녁까지 한숨 폭 자야겠군.